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태용 로직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태용 로직스가 호실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3PL 업체의 특성과 최근에 태용 로직스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운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용 루이스 차트를 저와 함께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태용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 저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3PL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PL 같은 경우에는요, 제3자 물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별도로 고용을 해서 물류 업무를 위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PL의 결정적인 특징은요, 바로 이 2PL이라고 해가지고, 이 2PL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룹사 내에서 조금 물류 담당 부서가 이렇게 독립을 해서 자회사된 경우가 흔하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PL과 EPL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자사가 아닌 외부 물류 업체를 위탁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 가장 보편적인 물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텍노로직스의 수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이 석유화학 기업들 대부분 대기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그룹에 속해 있는 2PL 업체는 물류를 위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3PL 업체에 위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상대적으로 3PL 업체, 이 태용 로직스죠. 3PL 업체들은 이 그룹사의 물력이 없는 반면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전문 사업 영역을 구축하면서 아주 운임 협상을 높일 수 있고 긍정적인 면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기대가 가는 포인트가 최근에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을 보시면 이 석유 제품 수출이 이렇게 9.3%나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석유 제품의 수출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태용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M&A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아티아 트럭 운송사 라트란스와 인수 MOU를 체결한 등 M&A 쪽에 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3PL 업체의 특성 그리고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 운임 지수입니다. 운임 지수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지수가 있습니다. SCFI가 있는데 SCFI와 테크놀로지스의 상한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림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테크놀로지스의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하락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이번 SCFI의 조정은요, 항만 적체라던가 이 수혜주 병목 캡세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좀 이르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가을 성수기까지 대부분의 선박들이 차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부터는 비싼 운임으로 화물 계약을 체결을 해도 저희가 대기 시간을 감안을 해 본다고 한다면 재고비 쪽 시기까지 물건을 발릴 수 없게 되는 화주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있다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이 빈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운임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의 50%를 고양 글로벌 선사들이요 나설 이유가 없는데 왜 나설 이유가 없냐라고 한다면 이 컨테이너가 부족하면은 더 많이 생산해서 보유하면 되겠지만 이 당장 수요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주문을 늘리면 향후 해운업의 침체가 찾아왔을 때이 늘어난 컨테이너가 운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글로벌 선사들이
나설 이유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빈 컨테이너 부족이 운임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 설명을 드리면 이 선사들이 전체 수출용 컨테이너의 절반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45%는 컨테이너 리스 회사, 그리고 5%는 화주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 글로벌 선사들 제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5%에 차지하는 이런 리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당연히 반갑겠죠. 이 빈 컨테이너 대여로가 지난해 말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2배가량 올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면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SCFI와 상한계가 굉장히 높은 태웅 로지스의 매출에 있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 C커머스의 수출액이 이 중국 이커머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커머스가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요, 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출발 노선 화물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수요와 빈 컨테이너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태국 로지스한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아쉬웠던 부분은 상승 시에 소폭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단기 이평선은 121선을 이탈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차트를 좀 소폭 크게 봤을 때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가 있죠. 이 많은 지지와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탈 시에는 이 전저점 합니다. 이탈 시에는 전 저점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 태웅 로지스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전망들을 아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좀 간단하게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웅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전해액 관련 액체 화물 운송 사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 향후에 이 ISO 탱크를 이용해서 2000년 전액이라던가 액체 화물로 물류섬 영업 확대 계획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들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 이 구간대에서 단기 표선 241선도 얽혀져 있는 라인대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태웅 로지스의 이 3PL 업체의 특성들, 그리고 향후 지켜볼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